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운밸런스라는 책입니다. 엄서영 지음 서사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은 쉽게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에 불을 지펴서 탄탄대로를 달리게 하는 건 내가 가진 운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운을 찾고 불을 일으키는 에너지와 밸런스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와 성공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타고난 부와 명예를 바꾸는 성공한 사람들의 운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운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주를 떠도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부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에너지를 활용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몸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타고난 나의 오행 에너지, 즉, 물, 불, 흙, 나무, 금, 이 오행 에너지를 보충하고 덜어내고 채우는 모든 일련의 행위는 에너지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에너지는 항상 흐르기 때문에 운은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큰 운을 잡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다라고 말할 만큼의 사건이 없었더라도 운이 내 곁에 없는 건 아닙니다. 운의 흐름을 알아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은 크게 맞이하고 나쁜 일은 작게 보낼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은 운에 대해서 알기 전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운을 바꾸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큰 결과를 얻게 되는 운을 하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처럼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운명론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운이란 하늘이 내려주는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한다면 삶은 몸이 건조하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숭배하고 존중하는 한편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서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운을 개척하는 방법을 개운법이라고 합니다. 운은 인생의 핸들을 쥐고 스스로 운전해서 원하는 방향이나 목표로 가야 합니다. 이 개운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 이사 가거나 해외로 나가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하늘과 땅을 둘러싼 물리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는 평생 영향을 미치며 삶을 지배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멀리 달아나 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나 이혼, 이직을 함으로써 나를 둘러싼 사람의 에너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하며 자신을 알고 세상을 보는 해안을 키워 나에게 필요한 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운법으로 바뀐 운은 주변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경제적 자유와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운을 바꾸고 싶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운법을 실천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심, 행동, 노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운이 따르려면 철저한 준비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노력,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했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장되지 않은 미래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행여나 나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까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던 중 여러 번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숱하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과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뜻과는 다른 환경과 싸워 나갑니다. 여기에는 자신과의 싸움도 포함됩니다. 미라클 모닝을 경험하려면 새벽 잠과 싸워야 하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매번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할수록 싸움은 점점 더 쉬워지고 원하는 목표에도 가까워집니다. 또한 성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나 생각을 발견하며 만족감과 성취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키우고 단련시키며 다가올 운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함으로써 명확하지 않던 인생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삶의 방향키를 이리저리 돌리며 실패를 벗어나는 법을 온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땐 얻지 못할 중요한 경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운이란 주어진 환경을 지배하면서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에너지 균형을 맞추면 운과 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이란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나는 운을 부르는 마음과 행동의 하나로 밸런스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밸런스란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운을 부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에너지의 결정체로 삶과 운은 이 에너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쉽게 얻어진 것 같은 부자들의 부에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노력,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도는 주변에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에너지 밸런스가 맞춰지자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써 운을 잡고 불을 축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운으로 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부와 직결되는 에너지를 잘 운용하지 못하고 나는 왜 운이 좋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벌 기회가 없을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처럼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오행 에너지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부딪히며 순환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들이 균형 있게 분포되고 순환할 때 사람은 좋은 환경을 유지하며 운이 들어올 때 불을 축적하고 운이 약할 때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루 순환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에너지 밸런스라고 합니다. 에너지 밸런스는 삶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를 자연에 빗대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가 싹을 틔우고 자라는 데는 흙이 필요합니다. 금은 흙 속 무기질과 같은 영양분입니다. 물과 적당한 햇볕, 불도 필요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없으면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흙, 금, 물, 태양이 충족된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견디며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병충해를 입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한 그루의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에너지 순환과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에너지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 반대라면 대체로 부정적이며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삶이 즐겁다면 밸런스가 좋은 상태, 삶이 괴롭다면 밸런스가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와 성공을 누린 모든 사람은 에너지 밸런스가 안정적일까요? 아닙니다. 조화로운 에너지를 가진 채 태어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간혹 훌륭한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에너지의 흐름은 매일 들어오는 외부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막힐 수 있습니다. 우행 에너지가 골고루 잘 흐르는 사람의 삶도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 밸런스가 불안정한 사람보다 불행은 쉽게 넘기고 행복은 크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에너지 밸런스를 맞춘 것일까요? 우선 자신이 타고난 에너지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적인 상태로 바꾸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밸런스에 맞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맞는 좋은 습관과 환경을 찾아 나서는 등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에너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바꿔놓고 그 흐름에 운이 들어와 불을 잡을 기회를 준 것입니다. 불완전한 오행 에너지 흐름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은 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하는 부와 성공을 얻어 누구나 부러워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가 되는 황금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요시카와 나미 감수, 장혜영 옮김, 니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금전운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무작정 돈이 많았으면 하고 바라고만 있는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금전운을 높이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돈이 손에 들어오는 금전운을 부르기 위한 풍요로움의 본질인 부의 기운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부의 기운이 있으면 금전운도 따라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금전운을 높이기 위한 비결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을 부르고 돈을 불리고 돈을 모으고 배가시켜 부자가 되는 황금 습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기, 즉 부의 기운이란 글자 그대로 부유한 기질, 풍요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돈에 대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손에 넣을 때나 손에서 떠나보낼 때나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부기를 키우는 습관을 만듭니다. 크게 쓸 때도 다시 크게 들어온다고 믿고 또한 큰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정도 금액은 당연히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큰 돈에 겁먹지 않고 그 돈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면 부귀는 저절로 커집니다. 필요한 돈은 언제나 손에 들어온다고 믿음으로써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귀가 생겼을 때 금전운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의 기운, 부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전운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금전운이나 부귀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풍요로운 이미지를 갖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돈을 대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비록 작은 돈이라도 감사하도록 하고, 돈이 나갈 일이 생겨도 결코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돈의 순환에 일조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나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부자야 라는 감각을 갖고 있으면 사람과 세상과 돈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귀는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힘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즐겁게 두근거리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운을 키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손에서 나갈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나 갖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는 살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비참한 기분으로 선택하지 말고, 갖고 싶은가 아닌가 나의 선택이야 라는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장소와 우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이 감사합니다. 돈에 대한 모든 걱정을 접고 필요한 돈은 들어오게 마련이라고 이해하며 돈의 순환성을 믿습니다. 부의 기운이 생겨서 우리에게 진짜 풍요로움이 몸에 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금전운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좋은 기운이 넘치는 장소와 부자들이 모이는 장소 등 돈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노출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큰 보수를 얻게 됩니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있을수록 금전 사정이 좋아지게 됩니다. 큰 성공을 거둔 부자들과 친해지기도 합니다. 사업상 좋은 기회 등 자신의 힘으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도 하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돈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도 많아집니다. 이처럼 부귀만 몸에 지녀도 금전운은 눈에 띄게 커지는데요. 그러면 전보다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늘어나고 몸에 걸치는 옷,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이 변화합니다. 그것들이 서로 관련되어서 단숨에 다양한 운세가 열리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풍요로움을 높이고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부의 기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 라는 말은 입에 담지 않아야 합니다. 금전운과 상극인 이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 라는 말은 자신을 돈과는 인연이 없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돈이 없어 라는 말에는 내가 잘 안 풀리는 건 다 돈 때문이야 라는 돈에 대한 원망과 비판, 반발, 저항 등의 빈곤한 의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전운을 쫓는 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에 허덕이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금전운을 쫓는 주문을 잠재의식에 새겨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말의 이미지로서 강하게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현실화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실현하는 구조로 작용하게 되므로 그 효과를 실제로 일으키게 됩니다. 즉, 돈이 없어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수중의 돈은 줄어들고 결국 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금전운 체질을 막는 금기문구를 버려야 합니다. 돈이 없어가 입버릇인 사람은 오늘부터 당장 이 말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자신이 손에 쥐는 돈에 깃드는 에너지가 바뀌어 자신의 금전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믿는 구석은 없더라도 돈이 들어온다를 입버릇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돈이 없어 라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무심코 돈이 없어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을 때에는 의식적으로 다른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겠어 라는 말 대신에 가고 싶지만 공교롭게도 약속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또 초대해줘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부정적인 말과도 이별해야 합니다. 그날은 무리야처럼 무리나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말도 함께 그만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는 말의 에너지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아집니다.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자꾸만 돈이 없어 라고 무심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건 지금의 나에겐 필요 없는 일이었어. 거절하게 돼서 다행이야 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대처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킨다면 거기에 비장감이나 질투, 가난은 없습니다. 여전히 풍요로운 기분을 간직한 채 문제없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것들을 끌어들이는 일 없이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이 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과의 인연을 끊으면 돈이 끊긴다라는 말도 있듯이 돈과 사람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유하고 돈이 되는 사람에게는 좋은 태도로 대하고 가난하고 돈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성의 없이 대하는 식으로 인간관계를 자기중심과 이해타산으로만 생각하고 사람에게 순위를 매기는 사람은 사람도 돈도 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자신도 결국 똑같이 당하게 되며 머지않아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사게 됩니다. 사람과 돈, 인연이 끊기고 궁지에 몰려 가난해지게 됩니다. 돈은 에너지의 순환물로 모든 사람의 에너지를 매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손에 넣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면 돈의 흐름이 나빠지거나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은 가난한 상황과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득 보면 돼. 이런 식으로 타인을 밀어내고 혼자만 이득을 보려 하는 사람들은 매우 나쁜 인간관계 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서로의 속셈을 떠보고 속이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추한 인간관계를 점점 더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난만 있을 뿐 사랑도 감사도 없습니다. 풍요로운 에너지가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인간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는 똑같이 풍요로운 에너지가 오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가 기뻐할까, 만족할까라고 언제나 상대를 생각하며 매우 소중히 여기고 상대를 이롭게 하기 위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랑과 감사가 있어 많은 풍요로움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난을 순환시킬 것인가? 아니면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을 널리 순환시킬 것인가? 우리가 얻게 되는 부와 재산의 질과 양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은 쓰고 싶기 때문에 버는 것으로 쓰는 것을 즐기고 버는 것도 즐겨야 합니다. 돈은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온화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지만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안감에 기가 죽고 그 탓에 일도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 점점 더 금전운을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쓰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즐기는 모습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즐겁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돈은 반드시 다시 들어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임을 알고 돈 쓰기를 꺼리지 말고 일하기 위한 에너지를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며 즐기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돈을 쓰고 또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수월하게 들어오기 위한 궁극의 법칙입니다. 즐겁게 돈을 벌어야 하는데요.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의 일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을 받는 것만이 돈을 버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아무 의심 없이 생각하곤 합니다. 한편 쉽고 즐겁고 기쁘게 몸도 마음도 좋은 상태에서 돈과 풍요로움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부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움직여 돈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과 인연이 있습니다. 돈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회사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두근거림을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자는 시간으로 돈을 번다는 감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아이디어, 의욕을 발휘해 두근거리는 일을 해서 자신이 쏟은 에너지를 즐겁게 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입 경로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돈이 들어오는 수입 경로를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방향에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든가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입니다. 오직 자신의 노동 시간만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가서 느긋하게 바캉스를 즐기는 동안에도 돈이 저절로 통장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이루었을 때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확립되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책을 읽거나 좋은 자극을 만났을 때 그러고 보면 난 어쩐지 운이 좋은 것 같아. 나도 성공할지도 몰라. 그래, 잘 될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이미지한 대로 됩니다. 만약 매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부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점점 기운이 없어집니다. 심하면 절망적 경지에 빠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의욕이 생기고 희망과 용기가 샘솟아 점점 더 파워풀하고 활기차게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발상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 생각을 실현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자신이 현실 속에서 언제나 무엇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어내 모든 일에 좋은 반응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부자가 되겠다라고 이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유한 자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겠다라고 진심으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인데요. 그렇게 된 모습을 이미지할 수 있다면 그 후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자신이 말하거나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언제나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이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다들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걸까? 난 뭘 할 수 있을까?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미간의 주름을 잔뜩 잡고 필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일에 흥미를 갖는 것입니다. 흥미를 가지면 거기에 좀 더 관여하고 싶어지고 직접 하는 걸 즐기게 되고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우선하면 사물은 순조롭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심이 될수록 돈을 끌어당기는 자력도 강해져 우리의 소망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